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 시장은 아주 재밌는 시장 흐름이 좀 발생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제까지 미국의 테슬라 주가가 매우 강하고 또한 여타 빅테크 종목군들까지 상승을 해준 데다가 고용까지 둔화가 되니 미국 증시는 뭐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갑니다. 예, 끝도 없이 올라가고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게 굉장히 강한 흐름인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이격도라든지 기술적 분석상에서는 사실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에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뭐라고 미국 시장을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강하구나, 종목군들이 아직 꺾이지 않았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뭐 대응만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미국 시장의 강세와 아침에 있었던 삼성전자 기사가 아주 가관이었는데요. 아침에 저도 8시 57분인가 삼성전자 기사를 보면서 엔비디아 콜 통과했다. 이거 뭐지? 라는 생각. 그리고 시가가 한 1.23% 출발을 했는데, 배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단독 기사인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뭐 아침에 한 3분 정도? 한 6분 걸렸나요? 한 10분 정도 해가지고 5천억 정도 삼성전자에 꽂히고 여타 소부장의 돈이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완전히 뭐 삼성전자의 날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로 인한 변동성이 뭐 SK 하이닉스 빠지고, 더 과간이었던 거는 한미반도체 VI까지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상황까지 벌어졌으니 오늘 아침에 이 해프닝이 굉장히 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 삼성전자 콜 테스트 통과가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VI까지 떨어져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는 뭐 가만히 있다가 뭐 금닥 떨어지고, 뭐 종목군들 아주 좀 그랬어요. 그리고 그간 많이 못 올랐던, 그리고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 많죠.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 내놓은 종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뭐 고영이라든지 뭐 이오 테크닉스, 원익 IPS 뭐 등등 시장에서 완전히 뭐 소외돼 버릴 정도로 그냥 단기간에 밀어버렸던 이러한 소부장 종목군들이 오랜만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쿼리 통과가 아닌 삼성전자 자체의 PRA 통과했다라는 걸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뭐 내일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추격 매수할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조금 더 정리를 해 놓았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면서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바로 통과를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실적이 8조를 예상하는데, 9조가 찍힌다면야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8조 5천억 찍히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잘해야 보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여나 올라간다면 오늘 거래대금이 3조 6천억 터졌는데 이 거래대금보다 더 많은 거래대금으로 뚫어 올려야죠.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죠. 그거는 수급을 보면서 나머지는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2차전지 테슬라 강세에 의해서 뭐 어제 강했다가 오늘 시가 뜨고 밀리는 흐름인데, 이쪽은 다행스럽게도 바닥을 어느 정도는 확인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8월 8일 날 테슬라의 로보택시, 그리고 결국 제가 과거에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결국 테슬라는 저가 차량을 만들면서 대중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되면 뭔가가 변화가 좀 오겠죠. 그런 부분을 믿고 이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점이 도대체 어디가 될지 그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물량은 가지고 있대. 항상 최악이 발생할 수 있을 때 뭐 더 떨어지면 조금 더 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더 사서 그 뭐 1년에 뭐 지지와 저항을 설정했으면 거기가 깨지면 물량을 좀 줄였다가 올라오면 다시 담아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평단과 물량을 정리를 해서 좀 가야 돼요. 이거는 시간 싸움이니까.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 계속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높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신규 편입이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좀 높고, 트레이딩은 가능하죠. 왜? 뜨거우니까. 예? 거래가 터지니까, 뜨거우니까 볼 수 있는데,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 제약바이오를 투자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니가캔 바이오가 더 낫겠다. 막 급등하는 애들보다는 덜 급등한 쪽에서 모멘텀이 있고 그런 종목군들을 차라리 보는 게 좀 낫겠다. 그리고 화장품은 각계
종목마다 고유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징에 맞춰서 종목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조선 섹터의 경우에는 느리지만 괜찮은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올해 내내 실적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수주했던 게 이제 매년 이 텀을 두고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속 수주를 하는데 수주할 때마다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수주할 때마다 뭐 5%가 올랐던 거, 뭐 7%가 올랐던 거, 10%가 올랐던 거, 뭐 올해도 10%가 더 올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난 게 벌써 3년이란 말이야. 2021년도에 마지막 저가 수주,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저가 수주, 그리고 2021년 초에 저가 수주, 그 이후로는 다 이미 고가 수준의 이 수주를 했는데 계속 올랐으니까 3, 4년의 이 프라이스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느리지만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이번 주까지 해서 이벤트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통해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퀄 통과 노이즈 우왕좌왕 증시였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예정에 반도체가 초강세였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보면은 하락 종목 수가 아침에는 좀 더 많았는데 그나마 막판에 좀 들어올리면서 거의 대동소이한 모습에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은 모습인데요. 오늘 가장 특징적인 거는 외국인들 대량의 선물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특히 이제 외국계에서 1조 8천억 정도 사면서 선물로 굉장히 많이 끄집어 올렸다. 코스피 지수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지 박았던 물량은 다 환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고 나머지 대형주들 특히 이제 밸류업 종목군들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지수의 레벨업이 코스피는 되고 있고 코스닥은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의 괴리율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데요. 좌우지간 코스피 종목군들이 훨씬 좋은 거는 매한가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수를 잠깐 좀 볼게요. 여기서 보죠. 지수를 보면은 이게 코스피인데요. 오늘 캡 들면서 최근에 이러한 박스권을 또 돌파를 하고 아침에 이제 삼성전자가 흔들렸을 때 약간 밀리면서 아래꼬리 잡고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오니까 좀 올라왔습니다. 뭐 월봉 기준에서 잠깐 보면요. 뭐 이게 뭐 의미가 있을라나 모르겠지만요. 여기 280, 2835포인트에서 2850포인트까지는 단기 상단으로 일단은 봐야 될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런 구간들을 이 강한 음봉의 몸통을 뚫고 올라갈지 아닐지는 모든 것은 삼성전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구간에서 추가로 못 가면 단기적으로 이 추세에 맞춰서 또 밀렸다가 가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 정도 예상을 해 보고요. 코스닥 지수를 보면 그나마 이 추세 깨놓고 지금 연이틀 HLB가 오늘 무너지지 않고 추가 급등을 했습니다. HLB가 7%, HLB 제약이 또 20%,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알테나 소폭, 에코프로 BM 소폭 빠졌는데요. HLB가 조금 더 이제 단가가 빠진다면 이 지수가 좀 무너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버텨버린다면 또 지수는 여기서 버텨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여전히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 이 지수를 올려놓은 것도 그냥 코스닥 150 업종이지 대부분의 중소형주들은 다 깨져버렸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함부로 종목을 잡는 것보다는 좀 의미 있는 종목에서 진득하게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함부로 종목 잡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함부로. 자,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요. 삼성전자가 오늘 종가까지 좀 올라오면서 아침에 거래대금 보십시오. 이게 이제 2,500억인데 3분봉이 2,700억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뭐 시가 1.3%에서 굉장히 빠르게 거의 4%까지 올라오고 또 시원하게 뽑아내다가 3일선 즉 일봉상 이 돌파했던 이 지점이죠. 돌파했던 지점에서 지지받고 또 올라가는 약간 변태적인 모습을 삼성전자에서 보실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종가까지 1조 2천억이 삼성전자에 들어오면서 내일 잠정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있는데요. 올라오게 되면 이 구간을 돌파하려면은 더 많은 거래 대금이 필요할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삼성전자 강한 거래 대금 터트려 놓고 위에서 못 돌파하고 하는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이 구간에 대한
매물은 강하기 때문에 주의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바로 돌파를 못하게 되면 나머지 이런 소부장 애들, 특히 이제 역배열에서 올라간 소부장 애들이 좀 밀릴 수 있겠죠. 역배열에서 올라간 소부장 애들이 좀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바닥권에서 뭐 이오 테크닉스라든지 그 다음에 원익 IPS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치면서 올라왔는데요. 특히 이제 원익 IPX는 전공정 장비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얘가 뭐 D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뭐 이런 전공정 장비라 올라갈 건덕지가 저는 많이 없어 보여요. 근데 많이 밀렸으니까 그냥 올라왔다 라고 봐야 되고, 이오테크닉스도 여러가지 좋은 재료는 많지만은 굉장히 또 소외돼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또 소외돼 버렸고, 이러한 강한 매물대가 있는데 이런 위로 올라간다, 특히 주의하고 추격 매수를 안 해야죠. 여기에서 매물 소화하고 엄청 더 강력한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올라오면 모를까, 혹은 이렇게 추세를 잡아놓고 돌파하면 모를까, 역배열에서 이 많은 매물을 뚫고 올라온다, 대단한 재료 아니면 불가능입니다. 제가 봤을 때 불가능이라고 저는 좀 답드리고 싶고요. 자, 어제 CXL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네오셈을 오늘 사실 저는 매매를 네오셈 하나를 거의 중점적으로 했고, 뭐 회원님들한테도 15,700원 구간 눌림 매수 의견을 좀 드려놨었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좀 아닌가, 눌림을 받아놓고 이 구간에서 잘 받았는데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팔아버려가지고, 여기서 팔아서 이 구간에서 올라올 때 여기서 좀 샀으면 좋은데 이 자리에서 사서 뭐 이렇게 한번 먹고, 여기서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들어가서 깨지려고 해서, 그리고 깨지려고 한 것보다도 점심에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다 팔아놓고 걸어놨는데 여기서 좀 걸려서 길적 반등에 뭐 전량 매도를 하고 일단은 좀 나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재료적으로는 나쁘지는 않다, 재료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얘도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단일가 지정 예고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은 일단은 신고가를 만들고 빠지게 되면 이런 근처에서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엑시콘도 같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엑시콘도 같이 올라왔는데 얘가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매물이 많아요. 그래서 밀렸다가 가서 차라리 네오셈이 나중에 대장 역할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CXL은 3월 양산, 3월 장비 반입, 6월 양산,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바로 종목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것 좀 더 보고 넘어가죠. 자, 뭐 미증시 다 패스하고 테슬라 잠깐 이야기하면, 테슬라가 260불이 직전 고점인데 오늘 250불 근처까지 올라왔죠. 내일 올라가더라도 260불에서는 저항을 받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가 갭을 들게 되면 그 부분까지 선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주의를 하는 게 좋은 거고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고 보는 게 좋은 거고, 일단 삼성전자로 넘어가서 삼성전자 뭐 이런 대도하는 기사로 좀 노이즈를 좀 만들었는데, 일단 결국은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8조 이상 나오는지, 8조 5천억 이상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시장 거의 8조 후반대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올라가고, 선반영이 강한 친구라 내일 주가의 주의는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냐, 오랜만에 3전 급등의 이오테크닉스 올라가지만은 2분기 실적 우려감 등이 있어서 추가 급등은 어렵다. SK하이닉스 기존 D램 라인까지 동원해서 HBM으로 전환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D램과 낸드 쪽에는 투자를 안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소부장이 왜 이렇게 약했던지에 대한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이닉스나 삼전이 돈을 벌어도 소부장은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다 갈 수가 없다. HBM 쪽만 움직이는 게 갈 것이고, 계속 이런 구조로 가고, 이 IT 반도체에서는 내러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CXL이라든지 유리기판이라든지, 현재로서는 움직이는 게 CXL과 유리기판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 없는 것들은 다 쳐내고, 대신 소부장 안에서 제가 원익 QNC 계속 봤던 이유도 확실한 실적과
증서, 물량이 늘어나고 큐도 늘어가고 있는 몇몇 아주 소수의 종목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명심해서 시장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전 실적 발표 후 뭔 말이 나오는지 잘 정리하시고 아마 시장에서 다 정리를 해줄 건데요. 뭐 서프라이즈한 거는 HBM에서 뭔가가 신박한 게 나온다면 좋은 거고 CXL 쪽에서 뭔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네오셈은 안 되겠고 종목분들이 혹여 나오는지 정도만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파운드리도 삼성전자가 이제 열심히 하는데 이 점유율이 박살이 났죠. 그래서 그로 인한 종목군들 전부 다 박살이 났는데요. 다음 주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에 어부 반도체를 사실 집중을 했었어요. 근데 매수가를 터치를 못 해가지고 오늘 급등했는데 좀 못 봤고 다음 주에 이제 동반해서 팹리스가 같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팹리스 종목분들도 지금 구간에서는 봐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일정을 대비해서 자 제약바이오 섹터 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이 올라간 쪽은 분명 부담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유자 영역에서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봅니다. 대신 단기적으로는 대응 가능하죠. 근데 손절 명확하게 잡고 지금 봐야 돼요. 높아요. 제가 볼 때는 비만 쪽이 여전히 뜨겁고 기대감은 계속 줍니다. 노이즈도 나오지만 계속 기대감이 있는데 이쪽 조정시 관심 갖고 일단 볼 것이고 대장의 알테오젠 조금 헤매고 있지만 대장은 대장이다. 가장 확실한 모멘텀 보유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서 관심 갖고 볼만하겠다 싶습니다. ABL 바이오는 뭐 내일 돌파냐 아니냐 돌파 안 나오면 끝나는 거고 HLB 쪽은 최근에 거래 대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서 급락 나와도 올라갈 거니까 계속 조금 지켜보고 트레이딩 할 만할 것 같고요. 식품, 화장품, 전력 이쪽은 다 죽쓰고 있습니다. 단 그 안에서 좋은 종목군들 옥을 가려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한국콜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파바이 리서치 관심 있게 본다. 조선 제가 볼 때는 다 괜찮다. 대한고래 오늘 이슈가 있어 반짝했지만은 제가 한국가스공사 얼마 전에 회원님들한테 눌림 구간을 말씀드리고 사실 그 구간보다 약간 밀렸어요. 약간 좀 밀렸는데 오늘 올라와서 일단은 다 팔아버려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의미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확률 높은 엔벨로프 기법이라고 할까요? 엔벨 20 구간을 한번 설정해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서 들어갈 겁니다. 확률 높아요. 그리고 2차전지 아까 말씀드렸고 태양광 ESS 너무 좋다. 조정시 다시 봐라. 태양광도 바닥 잡았다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 네오세 멕시콘 이거 등록해 놓고 그 다음에 오늘 뭐 DI라 YC 뭐 이런 애들 굉장히 빠르고 굵게 다 올라왔는데요. 내일 올라와도 다 떨어지겠죠. 그리고 테크윙 아직도 살아있는 흐름에 굉장히 대단하고요. 제약바이오 펩트론부터 하나하나 펩트론 지금 뭐 노이즈가 좀 있습니다. 뭐 바이든 나와가지고 비만약 비싸니까 단가 인하해라 그만큼 잘 나간다라는 소리로 저는 좀 약간 해석이 되고 또 오젠픽과 위고비를 쓰면 시력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2, 3년 전인가 나왔던 내용이 또 재탕이라 별로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좀 밀렸죠. 근데요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면 투자 경고예요. 경고. 이 고점 넘어가면 투경이 걸리기 때문에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투경 걸려 있기 때문에 바로 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인벤티지 랩 이런 애들도 혹여나 또 올라갈지 뭐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은 다 트레이딩 영역입니다. 거기에 뭐 대봉 LS 급등했다가 그리고 블루 엠텍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그거잖아요. 제네릭 싹 센다 해서 아직은 이쪽 비만이 현재로서는 제약바이오 테마에서는 제일 세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딱 테마로만 접근해서 테마주 매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진 않았고요. 3천당 제약이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하면서 고점 구간을 좀 넘겼는데 위에서 좀 무너지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아직까지는 들어올 때마다 거래 대금을 동반해서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강한 흐름을 아직까지는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 14만 원 대비해서 얘도 한 30% 올랐나요? 이날부터 해서 한 30% 올랐나? 좌우지간 이 구간에서 많이 올라가게 되면 항상 얘는 뭐 떨어질 때는 그냥 예고 없이 급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변동성은 좀 많은 친구니까. 그리고 ABL 바이오가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내일 돌파 못하면은 단기적으로 얘는 꼭 돌파 못하면 좀 급락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리가캠 바이오는 그래도 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많이 밀리면 리가캠은 네, 의미 있게 좀 보려고 생각을 해요. 리가캠은 괜찮게 좀 바라보고 있다. 퓨처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돌파 못하면 밀리는데 나중에 조정시 관심 있게 보고, 한국콜마라든지 얘도 좀 밀려주면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원하는 구간까지 좀 떨어지지 않아서 편입을 좀 못했고요. 오늘 뭐 삐아라든지 색조 쪽에서 좀 올라왔는데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파마 리서치 얘도 내려오길 좀 기다려 보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도 좀 기다려 보고 있고, 뭐 전력 변압 다 빼고 하나 솔루션 뭐 의미 있는 구간에서 쌍바닥 만들고 좀 올라가고 있는데, 얘도 올해 8월달부터 미국 관세 부과니까 그것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군들이 많은데 전부 다 좀 보기는 그렇고요. 뭐 ESS까지, 뭐 서진 시스템 어제 급등했죠. 최근에 이걸로 수익 잘 냈고, 어제는 한중 NSC 이거로 매매를 했었고요. 보면 다 집중해야 될 종목군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다 의미 있는 애들에서만 놀죠. 그 다음에 신성 ST가 어제 종배로 좀 가지고 넘어와서 아침에 좀 더 사서 직전 고점 돌파할 때 전부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오늘의 고점이죠. 오늘의 오전에 고점이 7%였던가 8%였던가 요 고점 넘길 때 전부 날려버리고, 이것도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의미 있는 종목 안에서만 좀 보면 될 것 같고, 신성 ST 괜찮아 보이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